네, 유병헌 씨의 죽음을 두고 정말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병헌 씨 시신이 맞느냐서부터 시작해서 자살이냐 타살이냐, 도대체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된 거냐, 경찰과 검찰이 왜 눈앞에서 유병헌을 놓친 건가,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남 순천 사건 현장을 직접 취재 다녀온 SBS TV 모닝와이드 김용실 리포터와 함께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실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엄청납니다. 의혹들이 하루 지나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정리한 거 보면은 10대 의혹을 떠나서 미스터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대 의혹까지 지금 10대 미스터리예요. 예. 10대 미스터리. 예. 유병헌이 맞느냐, 시신을 왜 못했느냐, 자살인가 타살인가, 국가수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왜 혼자 갔느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렇죠. 계속 의혹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 경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죠. 일단 어제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또 녹취록을 공개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로 그 시신이 발견된 것이 6월 12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얘기로는 그 이전부터 벌써 이제 유병헌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이미 발견됐었다. 이런 그 증언을 하면서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러면서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예, 저도 실은 많은 농민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분들 취재를 하면서 예. 거기가 그 서면 학구리 쪽이거든요. 예. 예, 거기 주민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6월 12일 날 그 당시로는 이제 변사체가 발견된 걸 기억하고 계시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 기억은 나는데 그때가 한 5월달 아닌가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계셨어요. 네. 내가 알기로는 5월달 정도 중순인가 말인 것 같았다. 그래서 제가 6월달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랬나 그건 아닌 것 같고 5월달인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들은 6월달 초에 그때 매실을 한창 딸 때였다. 또 매실을 다 따고 난 후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반되는 진술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예, 맞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목격자분이 가장 중요한 그 단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많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시고 하셨는데 매실밭 주인 되시는 분. 예, 맞습니다. 그분이죠. 예, 그분입니다. 그분의 이제 진술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6월 12일 날 그 전날까지는 아래 그 밭에 상상 일을 하고 있었는데 비도 오게 해서 다음 날 그 위쪽에 있는 그 묘목을 심어놨던 매실 묘목과 또 화초 또 약초 그 풀을 심어놨던 밭에 올라가 봤더니 오전 9시 좀 넘어서 누워있더라. 발견했다. 이런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진술은 이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경찰도 왔었고요. 또 같이 그 시신 수습을 위해서 그 장례식장 관계자가 함께 왔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봤을 때도 이 진술은 동의를 했어요. 그 날짜와 함께 그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례식장에서 40여일간 그 냉장실에서 그 시신이 계속 보관이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처음 당시 상황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목격을 했고 본인이 갔을 때도 어떤 상황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근데 그 두 분의 어쨌든 진술은 일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은 좀 신뢰할 만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 처음 목격을 하신 분의 나이가 좀 많긴 했어요. 77살인가 그렇습니다. 예, 박모 씨인데요. 근데 굉장히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굉장히 총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글쎄요, 저희도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그 처음에 만났을 때도 얘기를 정말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만난 상황부터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신고를 했고 근데 제가 어제도 또 한 이틀 후에 다시 가서 또 만나뵀거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본인의 얘기를 조목조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 당시 딱 본 게 맞고 그 당시 설명을 제대로 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진술하는 부분이 계속 이게 바뀌는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에 봐서는 조금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예, 진술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워낙 지금 경찰을 수사를 믿지 못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어쨌든 박지원 의원은 이런 의문을 제기했는데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안경. 유병헌 씨 안경으로 또 한참 논란이 됐잖아요. 예, 어제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 밭주인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저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요. 어제 보면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뭐냐면 유병헌의 안경으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이 됐다. 예, 경찰이 발표를 했다. 현재 감식 중이다. 그런데 이걸 두고 이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 바로 짜집기 수사 아니냐. 안경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다음 날 바로
안경이 나타났다. 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실은 제가 그 현장에 바로 있었습니다. 안경을 발견해서 언론에 공개하기 전부터 제가 그 안경 바로 앞에 3m 전방위자가 있었거든요. 예. 경찰의 얘기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경찰 비호하는 거 아닙니다만 경찰은 추정이라는 말도 쓰지는 않았어요. 뭐냐면 단순히 수색 과정에서 안경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선 이 과정을 기자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공개는 할 텐데 저희도 이게 유병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단순히 안경 하나 발견됐기 때문에 감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브리핑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또 경찰청장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게. 그렇게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현장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제 이게 유병헌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짜증게 사실 평소 수사하느냐. 유병헌 씨가 쓰던 안경과는 차이도 좀 많았었잖아요. 달랐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좀 많이 의아했던 게 안경이 우선 굉장히 깨끗했어요. 만약에 지금 벌써 뭐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도 많이 내렸고요. 뭐 흙도 많이 묻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또 원래 그 평소에 그 반뿔테 안경을 많이 유병헌 씨가 썼거든요. 근데 그것은 검은색으로 된 그냥 일반적인 뿔테 안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관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떤 형태냐 가까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일반 얇은 기본적인 뿔테다. 예,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근데 저도 이제 안경을 쓰거든요. 그 안경을 멀리서 보면 뭐부터 보냐면 그 안경 알부터 봅니다. 그렇죠. 뭐냐면 도수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거의 도수가 없었어요. 보니까 유 회장은 눈이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부터 이제 그것이 마치 유병헌 씨의 안경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된다라고 나오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렇죠. 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왜 안경이 없냐 변사치 주변에 그러니까 또 안경이 나오고 네. 그리고 왜 가방이 없냐 그랬더니 돈가방 나오고 맞습니다. 스칼렛 또 의혹 제기니까 또 스칼렛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비밀 별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이제 돈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육포와 스칼렛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미리 발표를 했어야 돼요. 저희도 이제 어제 제가 비밀 별장에서 직접 방송도 했고 모닝와이드를 통해서 그 밀실 부분을 방송을 했거든요. 예. 가장 좀 황당했던 건 바로 그 밀실에 숨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5월 25일 날 첫 번째로 검찰이 그곳을 급습했을 경우에 놓쳤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실은 그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제가 직접 봤는데요. 그 구조를 보면 정말 숨어 있는 비밀 별장이에요. 거기 숲에 한 반쯤 가려져 있고, 근데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겉에서는 1층 건물인데 들어가니까 복층이더라고요. 그 지붕 밑으로 2층 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복층 구조로 돼 있고, 근데 그 옆면으로 가면은 그 부분이 다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정면에서는 1층인데. 마치 1층인 것처럼 보이지만 희한하네. 측면으로 가서 보면은 그 2층 부분이 그 벽이 올라간 부분이 보여요. 그 부분에서 끝에 있는 그러니까 그 밑에 2층 바닥과 지붕이 만나는 그 삼각형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이 바로 밀실이 된 거죠. 양 끝에 밀실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고. 근데 2층에 올라가서 보면 그 부분이 통나무로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통나무 벽으로 있기 때문에 위장이 돼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경찰은 당시에 그 부분을 놓쳤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봤을 때 놓칠 수 있습니다.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인들의 시각이고, 그럼요. 예, 경찰들은 달랐어야죠. 예, 그건 저도 정말 이 부분을 보고 정말 현장에 가서 황당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내외 위로 확인을 했을 텐데 저 공간에 대해서 왜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의아해지는 부분이었어요. 현재 수배 중인 그 유 씨의 운전기사죠. 양회정 씨가 목수이기 때문에 또 이런 밀실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조금만 유심히 살펴봤으면 속이 빈 공간이 있다는 거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보니까 얘기죠. 지하 공간도 있는 것 같고요. 위쪽에도 올라가 보면 뭔가 이제 공간적으로 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소파가 막혀 있고 뒤에 이제 벽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쳤던 것이 너무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써 이제 국민들이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거는 뭐 역시 마지막까지 조력자라고 하죠. 그 두 사람 운전기사와 김엄마 이 두 사람을 찾아내는 게 아주 좀 시급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우선은 찾아서 증언을 듣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더구나 지금 그 유병헌 씨 이동 경로를 보면
그렇죠. 이 반드시 또 조력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심을 더 갖게 돼요. 네, 그 기본적으로 경찰이 지금 수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동 경로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산길이나 도로는 우선 검문 검색이 굉장히 강했고요. 또 주변에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병헌 씨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그 비밀 그 별장 바로 옆에 보면 하천이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 아주 작은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예. 펜스를 건너게 되면 바로 그 하천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하천이 계속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시신이 발견됐던 매실밭까지도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그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혹시 떨어진 유실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직접 가봤더니 그 길로도 충분히 사람이 숨어서 갈 수도 있고 예. 그 중간 중간에 만나는 그 농가에서 농민분들을 만나봤더니 여기는 그 혹시 경찰이 당시에 검문 검색했느냐 했더니 예. 이 부분은 안 했다. 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눈을 피해서 이동을 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이동 경로도 하천도 있고 말이죠. 지금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는 방법. 네. 또 이거는 뭐 한 4km 정도밖에 짧은데 이 노인이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고 어렵죠. 중앙에 뭐 분리대가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근데 터널 산길로 가면 또 주민분들은 10km 넘는다 그러고. 근데 주민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밤에 가면 누구도 갈 수 있다. 예, 그분들이 뭐 밤엔 조용했기 때문에 예. 누가 지나가도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예. 뭐 검문 검색도 밤새 내내 뭐 그렇게 낮처럼 계속해서 체크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아마 이동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아유, 오늘도 지체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BS TV 모닝와이드 김용식